자, 오늘은 무한급수입니다. 무한급수요. 무한급수가 수열은 관련이 많습니다. 보세요. 무한급수 이것이 수렴하려면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무한급수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무한급수를 볼 때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 요게 수렴하려면 무한대까지 an 이게 하려면 요게 수렴해야 된다. 영어로 수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성립하고 요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요 놈이 영어로 수렴한다고 해서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무한대까지 an 이게 수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요 놈이 수렴하면 요 놈이 수렴하려면 요 놈이 0으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 요 놈이 0으로 간다고 해서 이거죠. 요 놈이 수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이 식의 의미를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식의 의미는 이거죠. A1, A2, A3 A 무한대까지 가지고죠. 요 말은 요걸 의미합니다. 요게 0으로 간다 요 말입니다. 자,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A 무한대까지 모두 다 더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이거죠, 그죠? 이게 다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급수라는 게 다른 개념이죠, 그죠? 수열이란 것은 요 마지막에는 요 값을 의미하고 이 시그마 무한급수라는 거 급수가 더하다는 겁니다. 이 전체 값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자, 무한급수 이것이 수렴하면 이것은 영어로 성립한다는 것의 의미를 말하시오 이랬습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요 전체 값이 어떤 알파 값으로 수렴하려면 요게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얘기하게 들어보세요. 요 급수 요 값이 0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요 값이 0.1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0.1까지 생각하지 말고요. 우선은 만약에 요 값이 A 무한대 값이 만약에 1로 간다 생각해 봅시다. 요게 만약 1로 간다 생각합시다. 그럼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게 1이니까 계속 더하잖아요. 1을 계속 더하잖아요. 무한대라는 게 어떤 값이 아니고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죠. 그죠? 1입니다. 계속 더하죠. 1을요. 1을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는 겁니다. 혹은 좌극한 애가 1을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산하겠죠. 그죠? 만약에 이 무한대 값이 0.1이라 생각해 봅시오. 0.1로 가까이 갑니다. 즉, 요 값이 0.1로 가까이 간다. 이 말입니다. 요 값이요. 요게 0이 아니고 요게 0.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0.1을 계속 더합니다. 어차피 급수란 게 다 더하는 거니까 0.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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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이렇게 무한대로 0.1을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값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자, 방금 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요. 선생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이 개념이 무한급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 거꾸로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제가 요걸 잠깐 이제 적어 봤는데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요 값이 0.1로 계속 더하면 발산. 맞잖아요. 여기에요. 이게 급수 얘기고요. 0.1로 계속 더하면 발산. 1로 계속 돼도 무한대가 1로 가게 되면 1로 계속 되는 거죠. 0.1로 0.1로 가까이 가는 거고 1이면 1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1로 계속 더한다 하더라도 발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떤 값으로 수렴하려면 이 값은 0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수렴하려면 0으로 가야 된다. 근데 거꾸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즉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간다고 해서 이놈이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수렴은 하는데 꼭 수렴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외가 존재한다. 예외는 조금 이따 이야기합니다. 예외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단지 오늘은 이것이 수렴하면 이것이 성립한다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이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1로 수렴한다면 이것이 발산하는 이유를 나열수로 증명하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이야기를 했죠. 그죠? 1로 수렴한다는 자체가 요 무한대가 1이잖아요. 1요. 1. 계속 1을 더하는 겁니다. 1을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니까 발산하겠죠. 이 값은 수렴하는 게 아니고 발산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1이라는 것, 즉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1이라는 것은요. a1, a2, a3, a 무한대 요게 요 값이 1로 간다 이 말입니다. 뭐 참고적으로 한 번 더 할게요. 똑같은 것을 요걸 다 더합니다. 요걸 다 더하면 이겁니다. C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지금 n 이퀄 요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요게 마지막 1이니까 1을 계속 더해야 되죠. 무한대까지. 그죠? 이 값이 엄청나게 커질 거잖아요. 요 놈이 1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것의 의미를 나타내면 요게 1로 계속 가까이 가니까 요게 1을 계속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타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한급수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거의 값이 1이 아니라 0.1이든 이거이든 이거에 것을 발산한 이유 똑같죠, 그죠? 보세요.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요 식의 의미는 요겁니다. 요 식은 요금이 되고요. 요 값입니다. 요 값. 무한대로 갈 때 어디까지 가느냐? 요 값이 0.1이든 0.00이든 요 값이 0.1이든 0.000001이든 그죠? 요래 되면 요 값 요 값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요걸 다 더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게 요 값입니다. 빨간색 다 더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발산한다. 왜 발산하냐면 요 놈이 0.1이니까 요 0.1을 요 무한대가 0.1로 가까이 간다 했으니까 0.1을 무한대까지 계속 더합니다. 0.1을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0001을 계속 더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산하게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것은 성립하는데 이게 성립한다는 게
그럼 딱 보자마자 기호의 의미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은 A 무한대가 쭉 가는데 요게 0이라는 겁니다. 0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0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이게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즉 이 값이 0이라고 해서 이게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수렴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라고 해서 수렴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꼭 수렴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꼭이 들어갑니다. 꼭 수렴. 그러니까 이거라고 해서 꼭 수렴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하는데 이거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요 두 가지 경우를 해서 증명해봐라 이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선생님이요. 시그마의 기호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n이 n분의 1이다 생각해볼게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자, 요것의 의미는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니까 요렇게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무한대를 크고 이게 1이니까 이게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겠죠. 그죠? 이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렴한다고 해서 요거 수렴합니다. 이거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자, 요걸 의미하는 것은 요걸 다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다 더한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요거 1이죠. 1. 요거 다음에 2분의 1이죠. 중요한 겁니다. 요거 더하면 요 두 개 더하면 2분의 1보다 큽니다. 맞죠? 요걸 3을 4로 생각하면 4분의 1 따기 4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그죠? 3분의 1을 4분의 1로 생각한다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요 두 개 더한 값은 2분의 1보다 크다고 생각하세요. 자, 요 두 개, 요는 두 개죠. 그죠? 요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를 8분의 1, 8분의 1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또 2분의 1보다 크겠죠. 두 개, 네 개, 8개입니다. 요걸 다 16분의 1로 생각합시다. 16분의 1로. 그러면 요 전체가 또 2분의 1보다 크겠죠. 요 따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17분의 1에서 32분의 1까지 더하는 겁니다. 근데 요걸 32로 다 생각하는 거죠. 요 전체도 2분의 1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33분의 1에서 요게 이제 16개니까 64분의 1까지 또 다 더하는 겁니다. 요걸 64라 생각한다면 요 전체도 2분의 1보다 크겠죠. 이해 안 되면 저것다 다시 한번 더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도 2분의 1, 요거도 2분의 1. 점점점 2분의 1이 계속 더해지는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어쨌든 2분의 1까지 계속 더해지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값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자, 림 시그마 n 이퀄은 무한대 갈 때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이라 했습니다. 자, 이 값은 이제 무한대니까 이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루트 2분의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2, 루트 4 빼기 루트 3, 루트 5 빼기 루트 4 이렇게 쭉 가다가 루트 무한대 더하기 1 빼기 루트 무한대
그래서 요 값은 요 값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0으로 가는 거 맞죠? 어쨌든 무한대 더하기 1에서 무한대까지 빼니까 루트 10억 더하기 1 빼기 루트 10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점점점 0에 가까워집니다. 이게요. 가까워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시그마를 붙였다 생각해 볼게요. 시그마는 왜 K를 쓰냐? 그러면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N을 써도 됩니다. K가 익숙해서 K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싹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이게 없어지죠. 그죠? 이것만 남습니다. 이거하고 이것만 남죠. 이거는 발생하죠. 그죠? 결국 이게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이게 꼭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급수의 성질입니다. 급수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증명하라 그러네요. 자, 등비수열에서 이거와 이거의 두 식이 같은 이유죠. 기호의 의미죠. 그죠? 자, n =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승이다. 이 말은 뭐냐? 시그마가 더하라니까 여기 1렸, n 대신 1렸습니다. 요 말은 a 곱하기 r의 0성, a 곱하기 r의 1성 더하는 거죠. 더하기 a 곱하기 r의 2성 더하기 a 곱하기 r의 3성. 그러니까 결국 a 곱하기 r의 무한대성까지 다 무한대성 빼기랑 그러니까 무한대나 무한대 더하기 1이나 무한대 빼기 1이나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에요. 무한대 더하기 10억이나 무한대 빼기 10억이나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10억이라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입니다. 요걸 무한대로 적거나 요 전체를 무한대로 하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두 개만 생각했을 때 이게 0으로 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거는 요 의미고요.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n이 1부터 무한대로 가죠. s1, s2, s3, s4, s5, s 무한대. 요 의미는 요 값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거는 A1이고요. 요거는 A1 더하기 A2가 되고요. 요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고요. 요거는 A1 더하기해서 A4까지 더하는 거고 A1에서 A5까지 더하는 거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A1에서 A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죠. 이게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A1에서 A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 A1, A2, A3, A4가 A 무한대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나 둘이 같은 얘기네 라고 딱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이거인 이유를 나열식으로 증명해라 이랬죠. 그죠? 이거 뭐 똑같죠? 자 봐요.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S2니까 등비수열에서 S2는 1이 되죠. 그죠?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요건 S3이죠. S2가 A1 더하기 A2니까요. S3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니까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이거 2죠. 2 계속해가 A 무한대까지 다 더한다. 여러분 S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의미는 또 다르게 말하면
요래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요래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곧 답이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는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값을 구하라 했을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이거하고 같은 얘기니까 이거는 이 공식을 의미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세요 이 말입니다. 이거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려면 이게 이거하고 같으니까 이게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려면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이게 어떤 값에 이르느냐 안 이르느냐는 요걸 보고 압니다. R의 무한대성이 이게 발산하면 발산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요때 요 R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가까이 가면 수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 놈이 0으로 가야 돼요. 요 놈이 0으로 가야 됩니다. R의 무한대가 1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1로 가면 안 됩니다. R의 무한대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요 값이 0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뒤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 R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요것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면 기본적으로 이 값입니다. 왜? 이것의 의미는 이거와 똑같고 이것의 의미가 곧 이거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의 수렴과 발산은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곧 이겁니다. 이거는 곧 이거라 생각하죠. 자, R의 범위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시오. 요겁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R이 하나, R이 요 바깥에 있는 거 둘,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1일 때 셋, 넷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게요. R이 요 사이에 있다. 요 사이에 있으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 놈이 마이너스 1에서 R이 1 사이에 있으니까 요게 뭐 크게 변화 없고요. 요 놈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분의 1의 무한대성이니까 0으로 갑니다. 2분의 1을 무한대로 곱하니까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무한대성도 0으로 가죠. 그죠? 뭐 마이너스 4분의 1도 그렇고요. 어제 다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렴하면은 요게 없어지니까 요것만 남죠. 그죠? 요게 남습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수렴할 조건이라면 요래 남고요. 수렴할 조건이 마이너스 1에서 R이 1 사이일 때 수렴하고 참고적으로 나머지는 다 발산합니다.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 놈이 요 사이일 때 요 놈이 요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얘기했죠?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요렇게 된다고. 요게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R이 클 때. 자, 보세요. 여기서 요 값, 즉 R이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의 무한대성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요. 마이너스 2의 무한대성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이랬든 저랬든 이놈이 요 범위일 때는 이게 놈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발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R이 1일 때, 자 보세요.
R이 1일 때 이건 1이 되겠죠. 이게 1이 됩니다. R 1이면. 그죠? 1의 무한대성은 1이니까 1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게 0이고 A 곱하기 0은 0이니까 이건 0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분모도 0이 되는 거 되죠. 분모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게요. A1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에서 AR의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R이 1이니까 결국 A1을 계속 더하는 겁니다. 이 값을. 그러니까 A1이 2면 2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의 3성 더하기 2 곱하기 1의 4성 해가 2 곱하기 1의 무한대성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이 전체 값은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R이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1의 무한대란 자체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계속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3성 더하기 AR의 4성 1에 갔다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짝수항이면요. 이게 없어지니까 0으로 가는데 만약에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게 홀수항이면요. 이게 다 0인데 홀수항이면 A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짝수항일 때와 홀수항일 때 값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동한다, 즉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수렴하냐 안 하냐의 조건은 마이너스 1에서 R이 1일 때만 1 빼기 R A1 열로 수렴하고 나머지는 다 발생하는데 나열식을 사용해서 증명하라. 그럼 이렇게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요. 3.14 요래 됐죠. 그죠? 요 의미는 뭐냐? 3.14, 14, 14, 14, 14, 14 이래 갑니다. 참고로 요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A, B, C, C, D, E, F, G, H, I 요게 순환소수다. 그러면 이제 실제 요거는 뭡니까? F, G, H, I, F, G, H, I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요걸 분수로 바꾸는 방법 이겁니다. 잊어버릴 걸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요까지 99900가 이 전체 I 빼기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분수입니다. 알아놓으시고 자 요거 3.14 14 14 14 되는데 요걸 요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3 더하기 요 14는요 100분의 14가 되고요. 요 14는요 100의 제곱분의 14가 되고요. 요 14는요 100의 3성분의 14. 요 14는 100의 4성분의 14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뭐냐면요. 요 말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이걸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첫 항이 100분의 14고 R이 100분의 1인 다 더하죠. 끝까지 더한다는 겁니다. 무한 등비수열이니까 등비급수다 이래 된 겁니다. 무한 등비급수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AN을 구하면 첫 항 곱하기 100분의 1에 n-1 이래 되고요. 요걸 식으로 표현하면 시그마 만약에 이제 n 이꼬르 1부터 무한대까지 요게 요걸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식으로 표현한 거. 물론 3은 따로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무한등비 요걸 수렴 조사는 이걸로 하니까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이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1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 빼기 100분의 14분의 첫째 항. 자, 100분의 1이네요. 100분의 11, 100분의 14 이래 되는 겁니다. 요리 나온다는 거죠. 그죠? 물론 앞에 3이 있죠. 그죠? 더하기 3 하면 되죠. 계산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환소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요것도 보세요. 0.254 이거는 254 254 254가 되니까 요거는 1000분의 254 요거는 더하기 1000의 제곱분의 254 요거는 1000의 3성분의 254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첫 항은 1000분의 254고 R이 1000분의 1이니까 이걸 무한대까지 더한다는 것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첫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의 수렴과 발산의 조사는 여러분 알지만 늘 이렇게 연습하세요. 하나하나 처음부터 연습하세요. 왜 그러냐 이놈 왜 그러냐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왜 이 공식을 쓰느냐 이 말은 이거와 똑같으니까 즉 이 값은 S 무한대와 똑같고 S 무한대니까 이게 SN에서 S 무한대니까 이게 무한대 이래 되는 겁니다. 단지 요 R이 1000분의 1의 무한대 성역이 이게 없어지니까 이 공식이 나왔고 이 공식대로 여면 1 마이너스 1000분의 1분의 1000분의 254 요걸 계산되면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요런 식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늘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계산되세요. 자, 무한급수의 수렴과 발산 조사에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자, 무한급수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1부터 무한대까지죠. ak 요건 무한급수입니다. 무한급수. 자, 이거는 자, 방금 또 배운 건 또 뭐냐면 이거는 무한 등비급수입니다. 이거는 무한급수입니다. 이게 등비급수라는 거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등비급수라는 거지 큰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무한급수는 대부분 등비급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등비급수입니다. 등차의 무한급수는 큰 의미가 없어요. 등차 수열의 무한급수가 왜 의미가 없냐면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이 A1, A2, A3, A4, A5, A 무한대까지 이게 0으로 안 가잖아. 그죠?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뭐 2, 4, 6, 8, 10 이렇게 가든가. 맞죠? 0으로 간다는 자체가 이게 없습니다. 등차 수열 자체가요. 무한대로 갈 때요. 그래서 무한급수란 게 모든 수열에 대한 모든 거 일반적인 개념이고 무한급수 중에 이게 무한 등비급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한급수가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를 조사하려면 일단은 먼저 이거부터 봅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수렴하면 웬만하면 수렴한다. 이게 수렴하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다. 즉 A 무한대 이걸 보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A 무한대 수렴하려면 R이 마이너스 1 요 사이면 요게 수렴한다. 그게 아니면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요까지가 이론이고요. 이론을 많이 외우세요. 다음부터는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르면 선생님 거 그냥 묻지 말고요. 그대로 뺏겨와서 물어야 됩니다. 무슨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예, 뭐 왜냐면 설명 워낙 다양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